물론 그분들의 그런 뜻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저기는 저 어린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대. 20여 년 뒤 그 무대에서 연극쟁이 김성열은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가 떠나던 마지막 순간, 그의 마지막 무대는 수원 화성이었다. 거의 다 포기하고 연극만 했어요. 와이프 아플 때도 연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죠, 저는. 저거예요. 작업 노트예요. 작업 노트를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필요한 연극보다 더 연극 같았던 인생. 다 써서 이렇게. 김성열은 수원 연극의 산 증인이었고 대명사였다. 이게 서문 뒤쪽에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했을 때 자기는 서문에 묻힐 수만 있다면 저기에 묻히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공연을 많이 했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자기는 수원을 너무 사랑했다고. 1996년 수원 화성에선 세계 연극사의 굵직한 한 페이지가 쓰여졌다. 화서문 성곽을 배경으로 세계 유명 극단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잇따라 막을 올렸다. 수원성 국제연극제를 총감독한 김성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대로 세상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때 당시 심지덕 시장님이었거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된 거지. 대한항공 본사도 가고 그래서 비행기 싹은 50% 할인받았고 이제 새벽에 그 집 LG 회장 집 앞에 가서 서 있었으니까 일주일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받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니까 그게 되더라고. 지방의 연극이 사라진 시대. 김성열은 단숨에 지방도시 수원을 세계 연극의 주무대로 바꿔버렸다. 수원성 축성 2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국내 연극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 연극인들 와서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외국의 그 연극 문화를 볼 수가 있었던 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 기획이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야외에서 국제 연극제를 한다라는 게 아무도 이렇게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일단 이슈를 굉장히 선점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펼쳤을 때 오히려 저 중앙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한 수원의 무대는 1998년부터 연극뿐 아니라 무용, 음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종합예술 축제로 거듭났다. 성곽에서 광장으로, 광장에서 숲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연극의 무대도 점점 넓어졌다. 정말 좋은 기획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수원에 아무리 좋은 극장을 만들어 놔도 서울보다 좋지 않거든요. 수원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성곽을 배경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김성열 선생님의 극단 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태동된 수원 화성국제연극제는 1998년 연극제를 위해 설립된 수원 화성문화재단을 거쳐 2012년부터 수원문화재단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축제의 명칭과 개최 장소도 변화했습니다.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2015년에는 수원연극축제로 바뀌면서 연극의 주 무대도 2018년 수원 화성에서 경기 상상캠퍼스로 옮겨졌습니다. 초창기에 비교해서 연극제의 명칭과 개최 장소가 변화했지만 그렇다고 수원화성국제연극제의 초기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997년 초기 홍보물에서 봤던 주제가 바로 자연성인간이었는데요. 그 자연성인간이라는 주제가 수원 화성을 거쳐 현재 수원 연극축제의 경기 상상캠퍼스의 자연의 무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 화성과 경기 상상캠퍼스 모두 수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연극 무대에 대한 탐구 정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현재 수원 연극축제에는 김성렬 대표가 지역 연극인의 힘을 모아 수원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연극 무대로 만들고자 했던 초창기 그 모습과 정신이 지금까지 생생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속 모든 장소가 무대가 되고 연극은 관객들의 몸짓이 보태어져 비로소 완성된다.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을 머금은 수원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극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가 되고 가족들의 소풍이 된다. 지금 연극은 수원 문화예술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김성열이 수원 연극에 남긴 유산은 절대적이다. 연극이 삶의 전부였던 그는 그렇게 켜켜이 쌓인 흔적을 모두 수원에 돌려주고 떠났다. 극단 성, 40년을 이어져온 수원의 전문 극단. 김성열이 본격적으로 연극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극단 성을 창단하면서부터다. 북수동에서 하다가 뭐 이제 임대료 못 내니까 쫓겨나서 또 그다음에 북문으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버틴 것만 해도 참 이게 기적이 여지껏. 외롭고 고된 길이었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티고 또 버티면서 김성열의 연극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관람하신 분들이 훨씬 더 우리 지역에 있는 극단이 연극적 완성도나 에너지가 더 강하다. 되게 힘들지만 자부심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예, 오히려. 장안문에 정착한 극단 성은 팔달문을 중심으로 활동한 수원 예술극장과 더불어 80년대 수원 연극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90년대 대형 공연장의 등장과 함께 소극장의 무대는 다시 위기에 빠졌다. 갈 곳을 잃은 지역 연극. 김성열은 승부수를 던졌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깨달음. 수원 화성을 무대로 삼은 국제연극제는 그렇게 탄생했다. 김성열의 연극 인생을 바꾼 결정적 장면이자 고사 직전 수원 연극계의 판을 뒤집는 일대 사건이었다. 김성열의 도전은 단순히 무대라는 외형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진짜 연출하고자 했던 것은 지역의 이야기였다.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되고 정말 정조에 돌아가신 정조대왕의 뼈까지 씹어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조실록 27권을 다 읽었고 그래서 정조대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역의 한계를 오히려 지역의 이야기로 정면 돌파한 김성열의 승부는 통했다. 수원 최초로 해외 무대에 섰고 수원의 이야기는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도세자라든지 정조대왕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 화성의 그 제암리교회 그 사건을 다룬 것들이라든지 뭐 지역에 맞는 주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그거는 김성열 선생님의 강한 집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면 못합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희곡을 그렇게 많이 써서 작품을 하며 30-40년을 한 길로만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힘든데도 하는 사람은 없다. 김성열은 수원의 연극이라는 선물을 안기고 떠났다. 하지만 동시에 숙제도 남겼다. 급변하는 시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유행 속에서 그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연극이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깊이를 다루는 거거든. 이 깊이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연습을 오래 하는 거거든.
그냥 뭐 연습 금방 하지 뭐.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퍼포먼스잖아요. 10분, 15분짜리 하잖아요. 그거 금방 만들지 그거는. 그건 깊이가 없는 거지. 저는 깊이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게 연극이라고 생각해요.